오늘은 하나솔루션, 진짜 하나솔루션 주가가 진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 IRA 법안이면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솔루션과 같은 태양광 기업도 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완전히 소외가 됐어요. 여튼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상태이고 고점 대비해서 40%나 빠졌습니다. 작년도 9월 정도부터 빠졌으니까 거의 한 1년째 주가가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 상태예요. 그치만 길게 보면 하나솔루션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나솔루션의 장기간 데이터를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 요때는 중국발 경제 성장 때문에 모든 화학주들이 잘 갔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요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중국이 대대적으로 경제 부양 정책을 펼쳤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차화정 전부 다 잘 갔었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퀀텀 점프했을 때가 2020년도, 21년도 요때는 하나솔루션이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흑자 전환한다고 굉장히 그때 수출량도 많았고 단가 자체가 많이 올랐었죠. 그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IRA 법안 이후로 좀 많이 올랐었고,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아예 못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는 기업인 거는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를 보면 하나솔루션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10% 정도 오른 상태이고, 중국 기업 론지는 52% 빠졌습니다. 론지는 꾸준히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거든요. 론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아예 장악을 했어요. 중국의 태양광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론지가 그 중에 한 곳이죠.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이고,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 2차전지 기업인 CATL이랑 비아디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업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165%, 2.7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영향에 따라서 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퍼스트 솔라의 주가를 보면 하나솔루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면 하나솔루션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코스피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태양광 시장의 대부분은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EU가 수입한 태양광 패널 중 4분의 3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이 옛날 때부터 태양광 쪽으로 전부 투자를 해서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광 모듈, 태양광 패널 전부 다 중국이 잘하고 있죠. 인건비도 싸고 전기요금도 싸고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전부 막 뿌리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도 워낙 지금 잘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태양광 시장에서 완전히 중국이 제패를 하고 있죠.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중국이 미국으로 월간 태양광 모듈을 얼마나 수출을 하는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3월 때 그때부터 기준금리를 올렸었죠. 근데 태양광 모듈은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요. 경기 침체랑 상관없이 이거는 정치니까 모듈은 계속해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죠. 유럽의 태양광 수입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요때부터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때 테슬라가 흑자 전환을 하고 태양광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정치적인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당연히 태양광 수입량은 계속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도 당연히 중국이었고요. 이렇게 태양광 패널 수입량이 많으니까 지금 유럽 창고에는 40기가와트에 판매되지 않은 태양광 패널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 공급이 많은 상태예요,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탈천연가스화 하려고 하는 유럽의 움직임이랑도 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이거는 안보랑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을 수입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태양광 제품 가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가 뭐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양광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하나솔루션한테도 안 좋았고, 요것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주가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좀 웃긴 거는 2차전지 쪽으로 양극재도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량이 조금씩 성장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가격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리튬 가격은 많이 부러졌었죠. 근데 태양광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들고 있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 전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글로벌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중국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태양광 쪽은 우리나라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하나솔루션이랑 OCI가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 점이 좀 차이점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태양광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 탈중국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IRA 법안에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쪽으로도 완전히 우리는 이제 중국이랑 따로 거릴 것이다.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혜를 본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충분히 계속해서 뭐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좀 태양광 쪽으로도 밀어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시장성이 큰 거는 사실이기도 하죠. ESS나 전기차 침투율을 보더라도 2차 전지의 확장성은 진짜 무한하고, 이거는 시가총액만 비교해 보더라도 2차 전지가 태양광보다 훨씬 더 크죠. 2차 전지는 뭐 거의 반도체를 제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그래도 태양광 쪽으로도 조금 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미국이랑 유럽에서 탈중국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거는 요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중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이거는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조금 더 이게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게 뭐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추이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 추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도 이게 민주당이 잡든 공화당이 잡든 미중 갈등은 쉽게 종료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어서 미국으로 태양광 모듈을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수출의 대부분은 미국 향이에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조금씩 올라서 최근에는 이제 거의 100%, 그냥 완전 태양광 모듈 수출은 다 전부 다 미국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되게 큰 수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중국이 유럽으로 태양광 모듈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고 공급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태양광 모듈 수출량이 좀 되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수출 단가도 많이 떨어졌죠. 분명히 2021년도, 22년도 이때는 정치적인 수혜도 받았고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듈 수출량도 많았고 가격도 많이 높아졌었지만 최근에는 진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데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태양광 모듈의 수출량이랑 수출 가격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때도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태양광 발전량은 계속 늘어났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더 알죠. 미국의 월간 태양광 모듈 수입량을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교해보면 미국은 수입이 계속해서 늘었는데 우리나라 수출량은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은 미국이 다른 곳에서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워낙 싼 가격,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전부 다 형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미국은 중국산을 계속해서 수입을 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좀 수혜를 많이 줘서 이게 되는데 태양광 쪽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술력을 좀 많이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 좀 규모의 경제를 조금 더 갖춘다거나 정부 입장에서 자금력을 좀 많이 투입해서라도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한테 좀 잘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닙니다.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PER이 지금 11배이고 PBR은 0.81배입니다. 코스피보다 오히려 낮아요. 그렇게까지 비싼 게 아니고, 또 다른 글로벌 태양광 기업인 론지, 이거는 중국 기업입니다. 론지 같은 경우는 PER이 11배, 그리고 PBR은 2.56배입니다. 미중 갈등에 따라서 정치적인 수혜를 하나솔루션이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론지보다 하나솔루션한테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퉁웨이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퉁웨이는 OCI랑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OCI도 보시면 퉁웨이보다 싸요.
JA솔라 같은 경우도 뭐 중국 기업인데 JA솔라가 PER이 9.25배이고 PBR은 2.35배입니다. 하나솔루션한테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뭐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진짜 PER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이다 보니까 그냥 뭐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영업이익 예상치를 보시면 2022년도 1분기부터 마이너스 1114억 적자였다가 계속해서 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2분기에 처음 흑자 전환을 했고 그 후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분기 이때는 좀 꺾일 것이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수출량도 줄어들었고 이 수출 단가도 줄어들었죠. 공급은 많은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후로는 정치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1조 정도 벌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마진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제조업치고는 한 14% 요 정도 나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사실 하나솔루션이 케미칼 쪽에 비중이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태양광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양광 쪽이 진짜 굉장히 영업이익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점도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전체 영업이익이랑 마진을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900억 정도 벌었던 게 올해는 1조 정도 벌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마진 같은 경우도 8.37%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PER 기준으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주주환원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리 태양광 신성장 사업을 하고 있고 그쪽에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주주환원 정책을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나솔루션을 투자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태양광 시장 정체를 거의 장악을 했는데 과연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이 많이 올랐고 태양광 모듈 수출량이 많았던 2022년도 1월, 그때부터 22년도 말까지 이게 진짜 과거 OCI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상남자의 주식이라 그러면서 OCI의 폴리실리콘이 전 세계에 그냥 다 깔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진짜 일시적이었던 그게 지금의 하나솔루션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이 보이는 행보,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이 태양광 시장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계속해서 추적하셔서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